네, 안녕하세요. 양재영 회계사입니다. 서브 채널. 이번 시간엔 스톡옵션 이야기해 볼게요. 주제가 거의 엄청 넓습니다.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스톡옵션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스톡옵션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부여, 스톡옵션 줄 때. 두 번째는 행사. 시기가 두 개의 시기인데, 부여와 행사는 보통 짧으면 2년, 길면 3년 걸려요. 왜냐면은 의무 근로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여는 당장 오늘 일어날 이벤트. 근데 행사는 2년 뒤, 3년 뒤에 일어날 이벤트야. 그러면 뭐에 더 관심이 많겠어? 오늘 당장. 부여지. 행사는 사실 되게 먼 얘기거든. 내가 없을 수도 있고, 이 회사에. 행사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다 부여야. 모든 스톡옵션에 대한 관심. 근데 행사에서도 몇 가지 틀리는 게 있어. 그리고 잘 몰라. 왜냐면 행사는 다들 안 해봤어. 부여는 해봤는데 진짜 행사를 한다고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오늘 행사 절차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하려면 직원이 먼저 가서 저 행사하겠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행사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신청서라는 게 있겠죠. 갑자기 세안 과장님이 제 방에 똑똑 들어와서 대표님 저 행사하려고요 이러진 않겠지. 뭔가 신청서라는 게 있겠죠. 행사 신청서를 작성을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행사라는 게 결국 뭐예요? 직원 입장에서는 보상받는 거지. 근데 보상이 뭐지? 주식을 싸게 사는 거잖아. 그러면 사는 거니까 결국에 돈을 내야 돼. 즉 행사 신청서를 적고 회사에 주금 납입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을 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가 행사 의사표시. 근데 회사면 이런 건 또 없지 않을까?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2026년 2월 4일날 전 행사할게요. 어떤 친구는 너 행사했냐? 그럼 나도 한 일주일 뒤에 오더니 대표님 저도 행사할게요. 이러겠어? 큰 이상하다. 그래서 보통 주기가 있어요. 분기별로 행사를 받는다든지 반기별로 받는다든지. 그래서 보통 주기를 설정해 놓습니다. 즉 첫 번째는 행사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행사 의사표시를 하고 직원이 돈을 납입했어. 그럼 회사는 뭘 해줘야 돼? 직원한테 돈을 받았어. 회사는 뭘 해야 돼? 주식을 줘야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할 일은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돼.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해. 신주를 찍어서 주는 게 두 번째야. 세 번째 할 건 뭐야? 세 번째, 돈도 받고 주식도 줬어. 세 번째 해야 되는 거 뭐야? 나 줬다.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장부에 기재해야지. 회계처에 장부에 기재해야 돼. 예를 들자면 한 주라고 해볼게. 한 주를 5,000원에 샀어요, 세안 과장님. 근데 액면가가 1,000원이야. 그러면 회계 처리를 차변에 현금 5,000원, 대변에 자본금 1,000원, 자본금을 넘어가는 건 주식 발행 초과금 4,000원. 즉 회계 처리를 한다. 근데 직원이 납입한 금액 중에 자본금을 넘어가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즉 세 번째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뭐 해야 될까? 네 번째. 여기서부터 좀 많이 틀려. 네 번째,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왜냐면 이게 직원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번 거잖아요. 행사를 했다라는 게 기본 전제가 뭐야? 돈이 될 것 같으니까 행사한 거 아니야? 그거를 쉽게 말하면 돈을 번 거잖아. 그럼 국세청은 뭐 바보야? 세금을 또 신고 기가 막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근로소득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급을 주는 거랑 똑같이 원천징수 신고도 해야 되고 지급명세서 제출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조금 쪼개보면 저희 스톡옵션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했는데 내가 비과세야. 즉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잖아. 비과세. 그럼 이런 경우에도 원천징수 신고랑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정리를 해드리면 비과세 여도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됩니다. 회사는. 이거는 실무 담당자분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실무 담당자자 내가 회사에 근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스톡옵션 행사했다라고 하면은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야 되는구나. 요거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해야 되는 건 뭘까요? 행사를 했잖아. 그건 돈을 번 거라며. 얼마 번지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돼. 아까 예로 돌아가서 세안 과장님이 5,000원 주고 샀어. 말손의 주식을. 근데 말손의 주식이 5,000원짜리면 5,000원 주고 샀을까? 안 사죠. 바보지. 2,000원짜리면 2,000원짜리면 안 사죠. 안 사지. 10,000원짜리면 사죠. 100,000원짜리면 감사합니다. 1,000,000원이 됐으면 좋죠.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거야. 즉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직원이 번 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 시가 측정을 한번 해야 돼. 그래서 시가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법인세법에 규정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매매사례가 그냥 너가 그 전에 좀 주식이 사고 팔렸어? 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없어? 라고 하면은 그냥 세법에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그거대로 시가 측정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뭘까? 진짜 많이 틀리는 거. 이거는 근로자들이 많이 틀려. 근로자들이 알아야 돼. 회사는 행사를 했어. 그러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근로자는 뭘 기억하고 있으면 될까? 내가 스톡옵션을 행사한 근로자야. 그럼 내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거.
스톡옵션 세제 혜택 중에 비과세라는 게 있어요. 즉 세금을 안 낸다.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거야. 거기에 해당되면 기억할 게 없어. 비과세니까. 근데 내가 과세야. 내가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세제 혜택 중에 5년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안 써먹는 사람은 없겠지. 그럼 5년 동안 나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매년 까먹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신고를 같이 해야 돼. 자동으로 되는 자동이 아니야. 근데 보통 대부분의 근로자는 뭐만 하고 끝내? 연말정산만 하고 끝냈잖아. 그게 아니야. 반드시 본인이 기억했다가 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 거고 나는 5년 동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까먹을 것 같아? 안 까먹을 것 같아? 당연히 까먹 이건 당연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잘 틀려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행사 절차 요약. 첫 번째, 행사 의사표시를 한다. 직원이 와서 대표님 저 행사하겠습니다. 저 행사가액 납입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회사에 돈이 들어왔잖아. 그럼 회사는 이제 신주를 찍어줘야 돼. 신주 발행. 두 번째. 세 번째, 돈이 들어왔으니까 회사에서는 뭘 해야 되죠? 회계 처리, 장부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행사를 했다는 건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신고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잘 틀린 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구나.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 직원이 얼마를 벌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봐야 돼. 즉 시가평가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이거는 직원이 유예될 거. 내가 5년 동안 쪼개서 납부하는 사람이야. 그럼 나는 앞으로 5년 동안은 종소세 신고할 때 잊지 말고 요 아이템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6가지 정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